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파기 환송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1, 2라인을 278시간 중단시켰습니다. 현대차는 조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4명을 상대로 20억 원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비정규직 노조는 다시 공장을 1시간 정도 점거했고 현대차는 이번에도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까지는 현대차의 승리.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의 판단을 뒤집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배상액은 쟁의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민사 2부에 배정됐는데 이 파기환송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절차도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음 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소송 재판은 이 노란봉투법 입법 여부가 마무리된 후에야 열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파기환송심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제17대 협의회 회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임됐습니다. 울산 원도시민 중구에도 심내혈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어제 중구 태화 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울산 중구 지역 심내혈관센터 유치 토론회를 주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심내혈관센터 유치 타당성에 대한 강연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동강병원 김원기 뇌혈관센터장과 김형준 부원장이 심내혈관 질환을 위한 거점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 강연을 가졌습니다. 심내혈관에 관한 이런 응급지원센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거점이 필요한데 지금 울산은 권역별 심내혈관 거점센터라고 해서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중구, 남구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점 병원을 정하고 동강병원 위주로 번화가에 있는 병원을 정해서 심질환이나 또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즉시에 치료하고 또 후송하는 이런 어떤 센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HD 현대중공업에 원하청 근로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권명호 의원은 그제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HD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와 직영 근로자 채용 확대 등 원하청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남상훈 HD 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보다 고위험 기피 업무에 투입돼 더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구조라면서 임금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울산공항의 하이에어 영업 중단과 관련한 소식을 중심으로 울산공항 문제를 오늘 기자의 눈에서 짚어봤습니다.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장기간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하이에어 영업 중단과 관련한 뒷얘기를 중심으로 울산공항 문제를 전우수 국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우수 국장,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거 실망이에요. 울산 시민을 실망시키는 이 하이에어 도대체 어떤 항공사입니까? 네, 전국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공항을 모기지, 그러니까 이 울산을 기반으로 삼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울산, 제주 그리고 김포에서 울산 등 5개 국내 노선하고 예. 무안에서 기타 규시까지 1개의 국제 노선을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울산, 김포 노선은 32편 주당입니다. 울산, 제주 노선은 28편 등 60편을 오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는 울산, 김포 노선 탑승객이 한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나름은 울산 공항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항공사입니다. 예, 들어보면 선전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항공업계에서는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운유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네. 첫 운유를 시작하게 된 게 지난 9월 1일입니다. 이 회사는 당시 운유일을 운항관리사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이 운항관리사, 보통 항공운항관리사라고 하는데 네. 비행의 안전성, 경제성, 신속성, 그리고 주로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 출발을 승인하는 운항허가서를 서명하는 이 항공에서는 기장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항공운항관리사가 부족해서 운항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항공운항사가 왜 부족해요? 네, 이 필수 요원인 운항관리사가 부족했던 이유는 조금 전 지적해 주셨듯이 경영난 때문이었습니다. 네, 직원들이 운항관리사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급여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진 때문입니다. 예, 경영난을 길게 견디다가 이제 전국 리포트에서 봤는데 승객 응대 카운터에 먼지가 하얗게 쌓일 정도로 네. 운유 기간이 연장되는 상황 알겠는데 기업 회생 절차는 또 이거 뭡니까? 1차 운유를 끝내고 사실 지난 23일부터는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이에어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 운유 기간을 28일 내일까지 다시 한번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새로운 기업이 하이에어를 맡는가 했는데 이것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하이에어 측이 돌연 이 국토교통부의 부산지방항공청에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남부권은 지난 19일자로 휴업 신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예. 네, 휴업 신고서에는 항공 동계 스케줄 기간인 이 동계 스케줄이 이달 2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 휴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예. 이것을 받아든 부산지방항공청 이를 수리했습니다. 예, 예. 결국 경영난으로 지금 당장은 운항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게 하이에어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항공 운항 증명이라는 것도 함께 효력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계 운항 스케줄에 맞춰서 노선을 늘리고 줄이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경황이 없는 게 하이에어 측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항공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만 말씀하신 것인데 이 항공 운항 증명, 영어 약자로 AOC라고 합니다. 이 예. AOC 항공 운항 증명 정지, 그러니까 항공사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운항 증명 효력을 부산지방항공청이 정지시킨 겁니다. 하이에어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될지 기사에 회생할지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확실한 건 울산공항 활성화에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탄탄하지 못한 항공사가 왜 하필이면 울산을 기반으로 운항을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울산공항 사실 이 KTX 울산역이 개통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울산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울산시나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등도 이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이 항공사의 손실금의 일부 정확히는 조례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손실금의 30% 이내에서 예. 최고 2억 원까지 손실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예.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 부산이나 대구 등이 다른 지역 공항보다는 항공사 간의 노선 경쟁이 울산은 치열하지 않은 점, 이것이 소형 항공사들이 울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울산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김포, 제주 확 노선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말까지죠. 울산공항에는 이 주당 116편의 비행기가 운항이 있었는데 울산 김포 노선의 대한항공이 28편 그리고 진에어가 14편이 운행이 돼서 있었고 하이에어가 32편이 운항이 됐었는데 중단이 되면서 울산 김포 노선 42편으로 줄었고요. 예. 또 울산 제주 노선은 대한항공이 14편, 하이에어가 28편이었었는데 이제 이 대한항공만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렇다 보니까 여객 운송 실적도 크게 줄게 마련입니다. 예. 2021년 93만 명대까지 올라갔던 여객 운송 실적이 올 들어 지난 이제 앞으로 남았죠. 9월 말까지 한 37만 명대로 곤두박질 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가는 올해 말까지는 47만 명, 예년의 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항공사의 전망입니다. 울산시와 공항공사가 울산공항 활성화 말은 수없이 하더만 대책이 무대책되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공항 활성화 대책을 해서 울산시와 공항공사 여행객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기는 한데 정작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행정당국보다도 항공사들의 태도입니다. 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국내 대형 항공사, 이 저가 항공사들은 하나같이 해외여행객들 이 수요에 따라서 예. 수익 노선인 국제 노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울산 같은 적자 노선에는 사실 좀 소극적입니다. 때문에 울산시와 울산공항공사는 새로운 활로 모색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연 환경을 토대로 한 그 관광 그리고 예. 산업 투어 이런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항공여행 상품을 현재 개발에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소형 항공사의 울산 진출 계획도 협의 중이라고 하던데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법인만 설립해 놓고 예. 공식 항공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 아닙니다만은 섬에어라는 회사입니다. 예. 법인 명칭처럼 울릉도라든지 흑산도, 백령도 등의 섬을 오가는 항공 노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이 다소 유동적이지만은 내년 11월쯤이면 울산에서 섬에어라는 또 다른 항공사, 소형 항공사가 예.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울산시와 이 항공공사가 내놓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공항 폐쇄 이론까지 나왔던 울산공항입니다. 명색이 광역지자체에 공항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항 폐쇄로 이제 중단이 됐지만 울산공항 활성화는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만은 분명해요. 자, 오늘 기자회는 전우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에어부산과 하이에어 등 울산공항 취향 항공사들이 잇따라 운행을 중단하자 국토부와 대한항공 측에 울산공항 노선 증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상인은 지난 3월 에어부산에 이어 하이에어가 경영난을 이유로 울산공항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지역 기업체들의 당일 출장 불편 등 지역 경제에 저해 요인이 되고 울산공항의 기능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산업수도 울산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해 울산공항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노선 증편과 신규 항공사의 취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전 지역을 무대로 하는 마을축제 다이버시티 장생포가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울산 제1호 다방 연안다방에서 진행하는 음악살롱과 수중 사진작가가 직접 촬영한 바다생물 사진전 등 장생포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거리 공연과 강연 등 고래문화마을 피크닉 광장에서 펼쳐지는 잠수타기 프로젝트와 함께 장생 옛길을 무대로 한 야외 방탈출 등의 콘텐츠가 진행됩니다.
가을 정원에 머물다를 주제로 한 2023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이번 가을축제에는 왕버들마당 특설 무대에서의 개막 축하 공연을 비롯한 도라지 캐기와 봄꽃 씨앗 심기, 정원 생활원예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아름다운 정원 사진을 찍는 정원사진 작품 특별 전시와 친환경 무장의 전기 관람차, 360도 회전 카메라 등 깊어가는 가을 태화강 국가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헬로윈데이에 올해 울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또 울산 시민들은 어떤 생각으로 헬로윈데이를 맞이할까요? 나경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헬로윈 이틀 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이태원에서는 이날을 즐기러 엄청난 인파가 쏟아졌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사람 한 명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고 얼마 가지 않아 통제 불능 수준까지 달했습니다. 결국 이 현장에서 159명의 시민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울산의 한 번화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곧 다가올 헬로윈데이를 즐기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헬로윈을 앞둔 번화가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집에서 같이 놀거나. 울산의 한 대형마트, 유통가에서도 축제의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매대에는 지난해 대비 관련 용품들이 줄었고 매출도 60%가량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모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거나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고 필요하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영미권의 축제가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되면서 거리나 집에서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도 올해는 생각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할로윈을 함께 다 같이 기념하면서 보내는데 올해는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헬로윈데이를 며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한편 유명 놀이공원 행사 등 헬로윈을 앞세운 큰 규모의 축제들도 다른 주제로 진행되거나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은 어제부터 올 연말까지 행복을 수놓는 큰구비 물길 여행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울산박물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간에 맺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스탬프 투어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 대곡박물관과 반구대, 천전리 안각화 등 인근 5곳에서 스탬프를 찍어 대곡박물관에 제출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으로 손가방을 지급합니다. 중부경찰서가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울산 중부서 스마트 폴맵이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이용자의 GPS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 내 범죄 예방 강화 구역과 우범 지역 등의 현황과 위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곳에 순찰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하며 중부서는 경찰과 자율방범대, 주민 등을 대상으로 2달여간 시범 운용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의식을 잃고 도로에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동구 일산중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산중학교 2학년 허승빈, 김도연 학생과 김명지 사서교사는 지난 10일 귀가 중 의식을 잃은 채 넘어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이 남성은 의식과 호흡이 돌아온 뒤 119에 인계됐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